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남자 셋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뭐 보나마나 군대 얘기 아니면 요즘 관심 있는 여성 얘기? 아,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신상 모비터리 속인 남자들은 말이죠. 네, 이런 남자들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들은 모였다 하면 완전 범죄를 도모하고요. 게다가 허를 찌르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친 수컷들의 세상을 다룬 영화 프리즌. 오늘 신상 모비터리에서 만나봅니다. 교도소에 심상치 않은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입소하는 첫날부터 아주 꼴통짓을 제대로 하죠. 별명이 저승사자라고. 그 레이더에 한번 걸렸다면 검거율이 뭐 100%였대나? 사실 그는 검거율 100%, 일명 저승사자로 불리던 전직 경찰 유건.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던 놈이란 소리네. 결국 봉변을 당하고 마는데요. 약속한 거다. 앞으로 잘하기로. 그런데 이 교도소 뭔가 수상해 보이지 않나요? 이곳에는 교도관도 꼼짝 못하는 권력 실세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왕으로 군림하는 이코죠. 우리 소장도 함부로 못해. 골치 아픈 일은 무조건 이코한테 맡긴다고. 바로 여기선 이코 말이 법이라니까. 응. 불아치지 마 좀. 어쨌거나 여기선 아무도 못 건드려.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 그런 이코에게 특유의 깡다구와 똘끼로 무장한 유건은 금세 눈에 띄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코가 이끄는 수상한 조직의 일원으로 활약하게 되죠. 도대체 이코의 정체는 뭘까요? 선수들 깨워라. 이코가 시키는 일들은 대체 무슨 일일까요? 교도소 안에서 세상을 굴리는 영화 난 딱 거기까지만이요. 프리즌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화 프리즌 범죄를 다루는 영화답게 첫 장면부터 사건 현장이 나와주는데요. 괴한들이 침입을 하고 계획한 대로 척척척척 범죄가 진행이 됩니다. 그쵸. 뭐 뻔한 현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뻔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 사람들 범죄의 프로구나 라는 느낌을 딱 받게 되죠. 그런데 반전이라면 반전인 것이 이들이 범죄를 맡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곳에 옷을 갈아입는데 그게 죄수복이고 알고 보니까 그 공간이 바로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객들의 허를 찌르겠다라는 것이 이 감독의 의도다라는 걸 첫 장면에서부터 알 수가 있었고요. 다른 죄수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데 네. 이 영화 속의 이 한석규 캐릭터가 맡은 이코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떻게든 밖에 안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내가 왕인 곳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코에게 있어서는 이 바깥보다는 감옥 안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주무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옥 영화를 생각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전개를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의 두 주인공, 뭐 연기하면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네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죠. 한석규.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연기를 선보인 김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석규와 김래원 배우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좀 강한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두 명이 부딪혔을 때 사실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충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두 사람이요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었는데 연기자가 아니라 바깥에서는요 실제로 막 낚시를 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우정을 나눴다고 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무엇보다 색다른 발상으로 눈길을 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보세요.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교도소가 사회로부터 범죄를 격리하고 교정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100% 완전 범죄가 보장되는 범죄 소굴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즉 누가 범인이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죄수야.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을 통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집단이 바로 이 영화의 한석규라는 이코가 이끄는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말이 안 되는 어떤 설정을 말씀드릴까요? 사실 죄수가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코 눈에 김래원이 연기한 유건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너 뭐 좋아하냐?
뭐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없으면 관둬. 이 새끼 이거 다시 집어넣어. 방어. 야, 방어회를 감옥에서 어떻게 방어가 먹어? 라고 했는데 저리라고 하지 마. 이코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차가워더니 그 차를 타고 방어를 먹을 수 있는 해안가로 가는 거예요. 아, 이 이코라는 인물이 정말 이 감옥 바깥보다는 감옥 안에서 정말 절대 권력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방어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겨울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아, 네. 알 수가 있고요. 왜냐면 거기까지 나가셨군요. 방어는 겨울 생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네. 시나리오를 집필한 이 나형 감독이 한석규 씨가 열어난 이코 캐릭터에 유독 심혈을 기울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한석규라는 배우가 그리고 또 이걸 아주 잘 녹여냈고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또 한석규와 어깨를 나란히 한 김래원 배우의 연기도 참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이 투톱 남자 주연의 연기 플러스 조연들의 연기 역시도 빛을 발했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또 살벌한 액션 장면, 굉장히 볼만한 액션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저는 근데 사실은 볼만하다기보단 굉장히 좀 자극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코의 어떤 이 절대 권력, 그러니까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삼겹살 구워 먹던 불판을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에게 팍 날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잔인한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막 누나를 막 말로 표현하기도 그러네. 네. 아무튼 그런 장면들을 넣는데 그래 그런 인물이니까 저런 감옥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 남자들만 등장하는 잔인한 어떤 그런 영화들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피곤하다, 피로하다 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 영화가 진짜 남자 영화다라는 증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뭔가요? 크레딧을 쭉 보는데 여성이 없어. 여성 캐릭터라고 해봤자 첫 장면에서 등장하고 죽는. 갑자기 사라지죠. 네, 갑자기 사라지는 그분 빼고는 거의 여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남자들의 세계, 상하 계급이 완전하게 나누어져 있는 네네. 그런 수컷들의 세계를 그린 영화다라는 게 여기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이 영화 평론가로서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부기하실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옥으로 들어온다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이 설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엔 극 중에 있는 남자들끼리 감옥 안에 있는 남자들끼리의 세력 싸움이에요. 그게 잔인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전에 봤던 어떤 남자 영화들을 그대로 다시 재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신선한 발상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본 듯한 느낌이다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공간만 달라졌을 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아온 그런 남자들의 얘기에 관한 영화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게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뭐 아쉬움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거기 범죄 소굴이야. 틀림없어. 이거 밝혀내야 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너까지 날 미친놈 취급이냐? 미안해, 형. 야, 건아. 사실 유건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형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결국 후회할 일이 터지고 만 거죠. 이거 아무래도 사고가 아닌 것 같다. 교도소장에 수상한 흔적을 발견한 유건. 전직 경찰의 촉이 그냥 지나치질 않네요. 송유철이라고 진짜 기자 맞네. 동국일보 탐사 취재 전문인데 별명이 기본색이야. 한 번 보면 절대 안 먹는다네. 아니, 무슨 그런데 형의 죽음이 진짜로 사고사가 아니었군요. 게다가 이코의 지시로 벌어진 일이었다니 충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거기 범죄 소굴이야. 틀림없어. 이거 밝혀내야 돼. 이코의 최측근이 되어버린 유건. 경치 죽이지. 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게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일 하나는 또 프리즈는 한석규의 찰진 악역 연기를 감상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 프리즈는 범죄 액션 영화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이다. 정리해. 전방생활 맨날 세상을 움직이는 놈들은 따로 있다. 흔적도 증거도 없는 감옥에서 시작되는 완전 범죄. 저리 꺼져. 여긴 내 구역이야. 영화 프리즌입니다. 영화 마니아랑은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시리즈물을 만나는 시간이죠. 마니아 티켓입니다. 오늘은 돌연변이 초능력자들의 세상을 다룬 작품 준비했거든요. 엑스맨.
맞춰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네. 내가 바본 줄 알아? 초능력 돌연변이들의 어떤 어벤져스 팀 하면 엑스맨이잖아요. 그렇죠. 엑스맨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 하면 울버린. 물어버리겠네 아주 내가. 뭐 초능력의 과학 기술까지 더해진 네. 거의 뭐 불사의 존재, 최고의 파워를 지닌 존재, 울버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엑스맨의 스피노프 시리즈 울버린의 세 번째 작품인 로건입니다. 휴잭맨이 연기하는 울버린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은데요. 로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돌연변이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가까운 미래. 로건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늙고 병든 프로페서 X를 돌보며 은둔 생활을 하고 있죠. He knows that you can't. It's okay, we're imperfect. 그러던 어느 날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찾아오고 Please, we need a ride. Not available. Call a cab. Here, take this. It's $20,000. Here, take us to this address. 자신과 일행인 소녀를 My friends say 어떤 we're 장소에 데려다 달라며 돈을 건넵니다. Waiting. 그러나 이들을 쫓고 있다는 용병의 협박을 받은 로건. She found you yet? Has her sights on you now. 거절하던 그가 어쩔 수 없이 부탁을 수락하지만 아이고 한 발 늦었네요. 뭔가 낌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급히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Logan! What? Who does this belong to? 아니 아까 그 소녀가 리무진에 숨어 있었네요. Logan, Logan. This is Laura. We've been waiting for you. 냄새를 맡고 쫓아온 용병. 일촉즉발. 모두의 안전이 위기에 놓인 그때. He will be back for you. 아이쿠 이 소녀 알고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었네요. 어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랑 너무 닮았죠? 네 닮아도 너무 닮았죠. 로건의 운명을 쥔 이 소녀 대체 정체가 뭘까요? 영화 로건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개봉이 진짜 기다려지면서도 너무 아쉬웠던 게 네. 휴잭맨이 연기한 마지막 울버린 영화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네. 마치 울버린을 하기 위해 태어난 배우다라는 아, 얘기도 들었었으니까요. 휴잭맨이 처음 울버린으로 등장한 게 엑스맨부터였으니까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무려 공식적으로는 9편의 영화에서 울버린을 연기를 했거든요. 사실 휴잭맨이 처음 울버린으로 캐스팅됐다고 했을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코믹스를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울버린이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잭맨이 형은 호주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아. 이게 안 맞다. 스테이크. 사람들이 너무 까다로워. 그리고 또 울버린의 외모랑도 조금 다른 게 사실이고요. 아, 네. 일단 키가 작죠. 160cm. 몸무게도 88kg. 네. 완전 작고 땅땅한 스타일인데 울버린이 원래는. 그런데 휴잭맨은 거의 키가 190입니다. 그리고 늘씬하고 몸매 좋고 맞아요. 이러니까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연기로 그 모든 것을 불식시켰죠. 한마디로 한 캐릭터를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작품에서 연기한 경우가 영화 역사상 거의 없으니까요.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가장 이제 최장수로 출연한 배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울버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자가치유 능력 있잖아요. 힐링 팩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하잖아요. 실제로 휴잭맨이 울버린 역으로 엄청나게 장수하고 그렇죠. 이것도 많이 받았어. 이거지. 네네네네. 근데 이 로건 같은 경우 처음에 울버린 등장했을 때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거기다가 머리 보면 흰머리 일색인데다가 네. 주름살 막 자글자글 해가지고 다리도 절고 있거든요. 저게 진짜 울버린이야? 뭐 이런 심정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사실 영화에 묘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아담한티움의 어떤 부작용이 아닐까 추측은 우리가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로건이 그래서 점점 더 예전의 능력이 쇠퇴해가고 있고요. 이것도 잘 안 나와. 힘 무지하게 줘야 돼. 하고 힘을 줘야 겨우 나와. 그럴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예전에 그 강력해서 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울버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 보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재미는 있는데 분명히 이 세상 얘기는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괴리감이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그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사람도 늙고 병드는구나 라는 거를 눈앞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늙고 병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영화의 이제 첫 장면 울버린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 울버린 이러면 이렇게 클로도 나오고 힐링 팩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거든요. 대신 검은 리무진을 보는데 그게 운구차 같은 모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울버린 사실 이제 로건이라고 부르는데 로건도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이유가 뭐냐면 검은 우리 보면 상당했을 때 그 집에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얘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신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영화가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들과 다른 그런 어떤 현실적인 느낌, 예,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영화, 그러니까 로건 같은 경우를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게 이 영화는 서부국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주요한 배경이 되는 게 텍사스, 미국의 텍사스와 그리고 멕시코 그 사이에 위치한 엘파소라는 공간이거든요. 서부극의 배경으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히어로물보다는 서부국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맹랑하기보단 굉장히 좀 사실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훨씬 더 로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죠. 이 영화의 감독이 이제 제임스 맨골드인데 그렇죠. 서부극으로 또 유명한 작품이 있죠. 이분. 맞아요. 3:10 to 유마라는. 네, 3시 10분에 유마 기차. 그렇죠. 네. 서부극의 연결고리를 이 점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네. 이 외에도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서부극 레파토리들이 여러 곳에 곳곳에 잠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아무래도 셰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Joey, there's no living with a killing. There's no going back from one. Right and wrong, it's a brand. A brand sticks. 그러니까 극 중에서 셰인의 특정 장면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건 같은 경우는 서부극의 어떤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사실 슈퍼히어로물이요. 최근에 굉장히 본물 터지듯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긴 한 것 같은데 어디서 또 본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슈퍼히어로물이 웬만하면 그런 좀 장르들을 다른 쪽으로 가져가려고 시도를 해요. 말하자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보면 70년대 할리우드에서 정치 스릴러가 유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Captain, to build a better world, sometimes means tearing the old one down. 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컬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마법의 세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슈퍼히어로물의 어떤 느낌에서 빠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로건 같은 경우는 슈퍼히어로물이 아니라 정말 서부극이다 네. 라는 느낌을 너무 강렬하게 주니까요.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도 이 로건 같은 경우는 정말 색다른 작품이다 라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슈퍼히어로물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슈퍼히어로물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고생 끝에 캐나다 국경 앞에 도착한 로건과 로라. 지친 로건을 반겨주는 건 돌연변이 아이들이었습니다. You can't do that. You can't just stay here. We had to wait. It was the plan. Everyone had till today to find their way here. If you keep waiting, Alkali will find you and they'll kill you all.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죠. 알카라이 일당이 도착할 것 같아서 영 불안합니다. That's the border. That's where we will be safe. 예정대로 아이들은 떠나고 근데 저거 뭔가요? 결국 알카라이 일당이 쫓아왔군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마지막 힘을 내보는 로건.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Wakura.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단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이유. 더 이상 휴잭맨도 울버린도 없다. 지금까지 울버린의 액션은 가짜였다. 이것이 진짜 액션. 영화 로건이었습니다. 영화 프리즌은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남자들의 이야기였죠. 영화 로건은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목숨을 걸 만한 단 한 가지를 찾은 한 남자의 구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두 편 모두 남자다운 세계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뭔가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정신이 좀 혼미해요. 뭐 그렇습니까? 이 정도에 그렇게 혼미해지다니요? 네. 남자가 말이야. 그럼 쓰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오늘 이 남자 연기 그득한 신의 한 수 보시면서요 만족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통쾌한 영화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ar the trumpets, hear the pipers, 100 million angels singing. Multitudes are marching to the big kettle drum. Voices calling, voices crying. Some are born and some are dying.